실록 12권 문정 2년 3월 3일 병신 5번째 기사 1452년 명경태 3년 풍수학 묵맹검이 강릉과 각처의 풍수에 대해 상언하다. 고는능의 정자각과 비각은 좌지가 본래부터 낮고 평평한데 왼쪽과 오른쪽에서 나오는 물이 이곳으로 서로 모여드는데도 도량이 좁은 까닭으로 봄, 여름에 빗물이 많으면 도랑이 막히고 물이 젖어들어서 소통이 되지 않으며 가을, 겨울에 얼음이 쏟으면 실루의 전석과 비각의 개체가 부동하여 어긋나고 위태로와 진실로 미편합니다. 빌건대 왼쪽과 오른쪽의 도랑을 깊이 파서 소통시켜 낮은 곳으로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소서. 1. 근원릉의 동부인 용산의 끝에는 인가가 너무 가까이 있어 밭을 갈고 길을 내어 화기를 손상시키고 더구나 화재가 또한 두렵습니다. 마땅히 인가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것입니다. 1. 헌릉과 영릉은 오방과 미방의 물이 명당으로 바로 들어오니 비록 그것이 길수일지라도 바로 들어오는 것은 미안합니다. 물의 흐름을 인도하여 도랑을 파서 현무방으로 포읍하는 형상을 만들고 바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1. 둑소는 백신이 있는 곳이고 병가에 소속되었으니 더욱 엄숙하고 공경해야 될 것인데도 지금 내조의 단밖에 있어 인가에 너무 가까우니 들어옴이 매우 심합니다. 깨끗하고 고유한 땅으로 옮기기를 청합니다. 1. 지금 우리나라의 도본 명당의 물이 본디는 원류가 없었는데 왼쪽으로는 호조의 샘물과 오른쪽으로는 사온수의 샘물이 실제로 명당의 원류가 되었으니 깨끗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사복지의 왼쪽 샘물의 가에 있기 때문에 말똥이 쌓여 있어 그 물을 더럽게 만드니 실로 미편합니다. 근데 사복지를 개천가로 옮겨서 들어온 것을 흘려보내게 하여 명당의 물을 깨끗하게 하소서. 1. 명당의 왼쪽 물과 오른쪽 물이 모여서 흘러 충동하여 서로 부딪히는 형세가 있으니 두 물의 사이에 마땅히 한 무더기의 작은 돌산을 만들어 두 물이 서로 부딪히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1. 대저 사방과 오방에서 온 산맥에 창고를 안치하고 나무를 쌓아두면 반드시 화재가 있는 것은 곧 이 이치입니다. 지금 국도의 풍저창, 광흥창, 군자감은 숭례문으로부터 광통교에 이르기까지 모두 창름을 쌓았으니 화재가 있을까 염려됩니다. 마땅히 다른 곳으로 옮겨서 화재를 피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1. 명당의 수구에는 3개의 작은 산을 만들어 각기 나무를 심어서 수구를 진압하고 막게 하는 것이 곧 옛날 사람의 법입니다. 지금 국도 수구의 안에 옛날 사람이 3개의 작은 산을 만들어 각기 소나무를 심었지만은 그러나 이 작은 산이 수구에 있지 않고서 도리어 수구의 안에 있고 또 산이 무너져서 낮으며 소나무는 말라 죽었습니다. 지금 보재원의 남쪽과 왕십역의 북쪽의 작은 산을 혹은 3개나 7개를 만들어 소나무와 회나무, 버드나무를 심어서 수구를 좁게 한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1. 수구에 인가가 빽빽하게 많이 있고 창름이 많이 쌓여 있어야만 산수의 기운이 유박하는 것은 진실로 이치가 있습니다. 지금 수구문 밖의 예성방은 인구가 희소하니 실로 미편합니다. 인민으로서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나누어 주소서. 1. 천문과 지리는 본디 일체이니 하늘에 있어서는 형상을 이루고 땅에 있어서는 형체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하늘에는 은하가 있고 땅에는 황하가 있으며 하늘에는 구야가 있고 땅에는 구주가 있으며 하늘에는 사문이 있고 모두가 천문 지리의 자연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옛날의 성인이 천문을 쳐다보고 자리를 굽어 살펴서 경도를 세웠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도는 위로 천성에 응하여 사문의 형상이 환하게 갖추어졌으며 중간에는 백악이 있어 만수와 천산이 모두 일신에게 조회하고 천영 만상이 다시 이정에 없으니 참으로 천상 북극의 자미원이라 이를 만합니다. 동쪽에는 낙천정이 있어 백원이 와서 모이게 되니 이것도 또한 천상의 천시원입니다. 서쪽에는 영서역이 있어서 횡성강이 먼데서 오니 이것도 또한 천상의 태미원입니다.
낙천전과 영서 역에 장차 이궁을 세우려고 하는데 봄 가을에 대가가 거동하는 땅에 자빈의 분총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금장하는 법에는 비록 외방이라도 중국 조정의 사신이 지나가는 길가에는 안장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하물며 도성의 심리 안에 사시로 임금께서 농사짓는 것을 관찰하고 유람하는 하는 곳인데도 무덤이 연달아 있으니 신의 마음에는 미편하게 여깁니다. 다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낙천전과 연희궁이 서로 떨어져 있는 사오리 안에 무덤이 많이 있으니 매우 미편한 일입니다. 낙천전과 영서역 부곤의 분묘는 새 무덤과 옛 무덤을 논할 것 없이 모두 옮겨가도록 하고 산등승이와 산언덕을 따라서 모두 나무를 심고는 벌채도 금지하고 기경도 금지시켜 산길을 배양하여 만세에 무궁한 소용에 이바지하소서. 도성의 세 곳의 물이 모여드는 아래에 마땅히 곡식 창고를 안치하여 그 산수의 정을 머물게 할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라도 충청도의 조전을 바다로부터 바치는 것을 들어와 용산창에 쌓아두고 경상도 강원도의 조전을 강으로부터 바치는 것을 들여와 두모포에 쌓아두어 산수의 정을 머물게 하소서. 1. 장이문은 천주의 자리입니다. 인물이 밟고 다니는 것이 미편하나 상시로 닫고 열지 아니하여 천주의 자리를 보존하게 하소서. 1. 황해도의 병이 근경에 흘러들어오니 다만 의학으로서 쉽사리 치료할 수 없습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부닥거리를 진압하고 부적으로 주원하여 병을 치료하는 방술이 없는 것이 아니니 도류와 부적으로 주원할 수 있는 경사를 보내어 병을 치료하게 하여 그 발단을 막게 하소서. 지금 우리 풍수학을 하는 사람들은 본토에서 생장했기 때문에 한나라의 산천도 능히 두루 알지를 못하며 하물며 중국의 산천이겠습니까? 모름지기 중원의 산천을 답사해야만 그제야 그 지리를 알 수가 있을 것이니 원컨대 풍수학 하는 사람을 매양 중국에 입주하는 행차에 자송하게 하소서. 경기에 남향하여 크게 이익되고 쓸만한 땅은 한정이 있는데 천세 만세의 후에 국가의 소용은 한이 없을 것이니 남향한 땅은 이를 금하기를 청합니다. 임금이 풍수하게 내려서 이를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개체는 층계의 섬돌이고 헌능은 태종과 왕비 원경 왕후의 능이며 명당은 무덤의 혈 앞에 편편한 땅을 말한다. 현무방은 뒤쪽이고 둑소는 군중의 대장길을 세워놓고 제사를 지내던 곳인데 사당을 세우고 보면은 경침에 가을에는 상강에 무관만이 모여 제사를 지냈다. 유박은 멈추고 정지함이며 구야는 하늘을 9방위로 나눈 호칭인데 즉 중앙은 균천, 동쪽은 창천, 동북쪽은 변천, 북쪽은 현천, 서북쪽은 유천, 서쪽은 호천, 서남쪽은 주천, 남쪽은 염천, 동남쪽은 양천이다. 구주는 고대 중국에서 통치를 위하여 나누었던 9개의 주, 요순, 우대의 군주는 기, 연, 청, 서, 형, 양, 예, 양, 옹이며 은나라 때는 기, 예, 옹, 양, 형, 연, 서, 유, 영이고 주나라 때의 구주는 양형, 예, 정, 연, 옹, 유, 기, 병이었다. 참호는 별자리의 세 구획인데 즉 자미원, 태미원, 천시원을 말한다. 외방은 지방이고 조전은 수로로 운반하는 세곡이고 주원은 주문을 외우고 복록을 비는 일이며 도류는 도사이고 경사는 불경을 가르치는 법사이고 본토는 조선을 말한다. 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3월 4일 정료 첫 번째 기사. 병조판서 민신이 관직을 떠난 군사를 능력에 따라 빈자리에 다시 사용하기를 건의하다. 정사를 보았다. 민서가 아뢰기를 관직에서 떠난 군사는 외방에 흩어져 있는 까닭으로 비록 임용하려고 하더라도 재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지 못하고 또 모두가 향읍에 편안히 거주하고 있어 서울에 오기를 좋아하지 않으니 모름지기 관직을 떠난 날에 제주를 시험하여 명부에 기록해 두었다가
만약 자리가 빈대가 있으며 제주에 따라 매우 임명하도록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군사가 관직을 떠난 것이 1년에 70에 거의 70에 이르게 되는데도 외방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즉시 서울에 올라오지 않으니 이것은 문부가 명백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지금부터 명백히 장부에 기록해 두었다고 혹은 사고를 핑계하고서 오지 않으면 그 죄책을 엄하게 하라 하였다. 찬성 정부는 아뢰기를 옛날의 제도에는 상품 이하의 관원으로 향리에 거주하는 사람 모두 시위패를 소속시켜서 윤돈으로 수익게 했던 까닭으로 명령을 하지 않아도 저주로 왔는데 근래는 법령이 해이하여 대개 관직이 없는 자로서 뽑아 정하여 전함 3품 이하에 관한 모두 한가히 거처하게 되니 누가 즐거이 서울에 올라오겠습니까? 한결같이 옛날의 법에 의하여 향리에 거주하는 품건들은 모두 시위에 소속시켜 윤번으로 번을 들게 하고 그 재간에 따라 임용하는 것이 매우 편리하겠습니다 하는 임금이 좋다 하고는 병조에 명하여 다시 의논에 아뢰게 하였다. 전함은 전직을 말한다. 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3월 4일 정려 두 번째 기사 연대하고 경륜에 나아가다. 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3월 4일 정려 세 번째 기사 우참찬 허구가 아뢰기를 본부에 계달하려는 일이 많은데 말이 길어서 사인을 시켜 전개할 수 없으니 사현을 청합니다 하니 즉시 사정전에 나아가 인견하였다. 사현은 배없는 것을 허가합니다. 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3월 4일 정료 네 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가 고려 현종의 후손을 공주에서 찾아내어 영마를 줘 보냈으니 그 이름은 우지였다. 임금이 명하여 의복하신 안장 언전말 쌀콩을 하사하였다. 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3월 5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사헌부지평 김윤복이 아뢰기를 정발과 박연세가 양민을 강압하여 종으로 삼은 죄는 가볍지 않은 것인데도 다만 직천만 회수하였으니 상컨대 율에 의거하여 단죄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일이 4년 전에 있었으니 주의를 가할 수는 없다 하였다. 김윤복이 아뢰기를 이 같은 중죄를 지은 사람도 만약 사면을 지냈다는 이유로서 경하게 다스린다면 후일에는 무엇을 징계하겠습니까? 모름지기 본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 후등의 관리로서 임종선, 김한생 등은 비록 혼미하여 살피지 못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전등이 잘못 판결했던 일을 잠시도 의뢰함이 없이 갑자기 문헌을 만들어 주었으니 반드시 그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청컨대 주의를 가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일이 3년 전에 있었으니 어찌 죄를 다스리겠는가 하였다. 후등은 후입니다. 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3월 5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우헌납 조헌이가 그 아버지를 시해한 김문현의 자손들을 검거시키기를 전하다. 조헌이가 아뢰기를 고려 말기에 그 김문현이 그 아버지를 시해하였는데도 그 아들 김사청이 충미론에 임명되었으며 김사청의 아들 김소남은 장령에 임명되고 김여회는 난관에 임명되고 김약회는 또 현관에 임명되었습니다. 대저 주인은 아비를 시해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없는데 국가에서 이를 알지 못하고 잘못 임명했으니 착한데 지금부터는 직손을 검거시키고 그 외손까지도 또한 동반에는 서용하지 마소서. 또 정발이 이희신의 청을 들어주어 양민을 강압하여 종으로 만들었으니 그 죄가 작지 않습니다. 지금 비록 4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율에 의거하여 죄를 과하지는 못할지라도 청컨대 영구히 소용하지 아니해서 장래의 사람을 징계하소서. 예전에 민효열은 범죄가 4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은 회수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영구히 소용되지 않았으니 이러한 전일의 규정이 있습니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유서와 하소민 등이 강도가 아닌 사람을 강도라고 이끌어 잡아서 관청에 알려 감옥에서 운명케 한 사람이 5, 6명이나 되는데 그 일로 인하여 풍계가 승진되었으니 그 간사하고 엄용한 술책이 이보다 심한 것은 없습니다. 청컨대 율에 의하여 주의를 과하여 간사하고 엄용한 무리들을 징벌로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김여회와 유서 등의 일은 내가 마땅히 상냥하겠다. 정발의 일은 그 문안에 자모 의심나는 곳이 있으며 또 4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사무에서는
또한 와서 아래지만은 그러나 주의를 가할 수는 없다 하였다. 조은이가 다시 청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사면전의 일을 소급해서 처리할 수는 없다 하였다. 금고는 사환을 못하게 합니다. 문정치력 12권 문정 2년 3월 5일 무술 세 번째 기사 김윤복이 정발의 주의를 거듭 청하니 문안을 상고하도록 명하다. 김윤복이 다시 아뢰기를 정발의 주의는 사면전에 있었다고 하여 주의를 과하기를 허가하지 않으시니 간사하고 교활한 무리들을 징계시킬 길이 없습니다. 청컨대 소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논정하소서 하였다. 조은이가 또 아뢰기를 상상께서 정발의 옥사가 의심이 날만하다고 하시지만 신등은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함대의 곤장도 집행하지 않았는데도 사실에 따라 실정을 다 말했으니 어찌 의심할 만한 일이 있겠습니까? 청컨대 영구히 서용하지 마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김윤복 등이 다시 아뢰기를 정발한 벼슬이 이 품까지 이르게 되어 성상의 중한 부탁을 받았는데도 근심을 분담한다는 뜻은 체득하지 않고서 법을 굽혀 청탁을 따르고 간사한 꾀를 부렸으므로 대신의 의리를 전혀 잃었으니 청컨대 모름지기 서용하지 마소서. 또 후등의 관리 임종선, 김한생 등도 다시 가부를 묻지 않고서 문안을 작성하여 주었으니 반드시 실정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청컨대 중죄를 가하소서 하는 임금이 문안을 상고하도록 명하였다. 문정실록 12권 문정 2년 3월 5일 물술 네 번째 기사 각도의 형물의 교판을 규격화시키게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여러 도의 형물의 교판이 원주와 직경이 넓고 좁음이 동일하지 않으니 이로 인하여 태장과 신장의 넓고 좁음과 두껍고 얇음이 혹은 규격에 맞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공조로 하여금 철판을 추조하여 여러 도에 나눠 보내어 교정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12권 문정 2년 3월 5일 무술 다섯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진법을 연습하는 조목을 아뢰다. 진법을 연습시키는 것은 적과 더불어 싸우는 것을 연습하는 까닭입니다. 대우와 장복이 정해져 있어 분유가 없어야만 하니 만약 장복이 분유하면 따를 바를 맞추지 못할 것입니다. 신등은 생각하기를 의흥부에 소속된 중위와 충좌 전위, 충무후위, 용량주와의 호분우위의 장복도 또한 표지를 붙여야 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진법의 연습은 1개월에 2일에 지나지 않으니 그날에 입직하는 사람은 별시위는 충순위로서 대체시키고 갑사는 총통위로서 대체시키며 수문조를 제외하고는 모두 낮에는 진법을 연습하고 밤에는 숙직하게 한다면 진법 연습도 중지되지 않고 수기도 빠짐이 없으며 장복이 정함이 있어 사람들이 향할 바를 알게 될 것입니다. 또 군중의 작은 표기는 없어서는 안 되니 옛날의 제도에 의하여 5위의 군사는 각기 본위의 삐깔에 따라서 작은 표기를 투구 위에 꽂는다면 부호가 정제되어 마침내 대오를 잃는 걱정은 없을 것입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12권 문정 2년 3월 5일 무술 여섯 번째 기사 왕씨의 봉사를 석전에 따라 사위가 되게 하라 명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왕씨의 봉사는 원육전에서 8위가 되고 송육전에서 4위가 되었으니 지금 어느 법전을 따르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속전에 따르라 하고 승지, 강맹경, 권중, 권자공응 등을 인견하고 말하기를 왕씨가 후순이 없는 것을 태종과 세종께서 매영 말씀하셨는데 지금 개사할 사람을 얻었으니 거듭 국가의 기쁨이 되었다. 다만 마땅히 예지로서 대우해야만 하고 고난을 잡게 해서는 안 되며 생계는 여유가 있게 할 것이며 복종은 많게 할 필요는 없다. 의정과 더불어 다시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8위는 태조, 회종, 성종, 현종, 문종, 원종, 충렬왕, 공민왕의 8임금이다. 문정실록 12권 문정 2년 3월 6일 기하 첫 번째 기사 정조사인 동지 중추원사 이화와 부사인 이조판서 이변이 북경으로부터 돌아왔다. 문정실록 12권 문정 2년 3월 7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휘덕전에 나아가서 한식절을 거행하니 백관들은 단복으로 배제하였다. 배제는 모시고 제사를 지냅니다. 문정실록 12권 문정 2년 3월 7일 경자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문정실록 12권 문정 2년 3월 7일 경자 세 번째 기사. 황해도 관찰사에게 도첩이 없는 중을 사람을 쉽게 잡지 말도록 명하다. 승정원에 명하여 황해도 관찰사에게 급히 교수를 전하기를, 그일에 여러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전하기를, 평상 관원이 도첩이 없는 중들을 찾아 잡아서 주위를 다스린다고 하는데, 만약 그들이 어떤 일로 인하여 나타난다면 가하지만 마땅히 전적으로 사람을 시켜서 찾아 잡게 해서는 안 되니 그 사유를 물어서 아뢰어라 하였다. 문정실록 12권 문정 2년 3월 7일 경자 네 번째 기사. 정발에게 주의를 가하지 말게 하다. 승정원에 명하기를, 내가 정발의 추문한 주의 안을 보건대 이미 사유하였으니 주의를 가할 수는 없다. 이런 뜻으로 대간에게 다 이르라 하였다. 문정실록 12권 문정 2년 3월 8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문정실록 12권 문정 2년 3월 8일 신축 두 번째 기사. 경상도 도사 홍경순과 사남 현감 강은문이 하직하다.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사면이 모두 적의 침범을 받는 곳이니 무기를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감령관을 여러 도에 나누어 보내어 병갑의 제주를 감독하고 있으니 그대들은 이 뜻을 알아서 소홀히 하지 말라. 또 농사는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더군데 하삼도의 백성이 옛부터 농사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그러나 모름지기 권유를 가하여 경종을 제때하고 관계를 적당하게 하도록 하라 하였다. 감련관은 군기감에서 병기를 만드는 일을 감독하던 관원이고, 병갑은 병기와 갑옷을 말한다. 문정실록 12권 문정 2년 3월 8일 신축 세 번째 기사. 병경에 머무는 야인에게 식량을 지급하여 돌려보내게 하다. 평안 주와도 도절제사에게 유시하기를, 전일에 아는 바 야인의 남녀 178명이 만포 구자강 밖에 도착하고 182명이 자성군에 도착했으므로 관청에서 양미를 주어서 돌아가도록 다 이뤘으나 오래 머무르고 가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지금 들풀이 생장하고 눈 녹을 시기도 멀지 않았으므로 저들이 만약 억지로 머문다 해도 독려하여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존절히 식량을 지급하여 그들이 굶주리지 않게 하여 원망이 발생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또 도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야인에게 지급한 쌀, 콩, 장, 소금의 수량을 상세히 아뢰어라 하였다. 존들은 씀씀이를 전략합니다. 문정실록 12권 문정 2년 3월 8일 신축 네 번째 기사. 형조 정랑 이계수를 보내어 남원부사 윤처신을 공문하게 했으니 윤처신이 경내의 사사전을 빼앗은 때문이다. 문정실록 12권 문정 2년 3월 8일 신축 다섯 번째 기사. 우참찬 허후가 채붕을 잡고 자피를 연자는 패단을 아뢰다. 북녀하고 황공하실 때 채붕을 맺고 자피를 연주하는 것은 고려 말기의 폐법을 그대로 시행하여 고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폐법이라 하지만 사실은 임금에게 속해 있으므로 신자가 협파하기를 함부로 언론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국가에 사고가 많아서 백성이 어렵게 지낸 이것이 비록 작은 일이지만 경영하는 점에 어찌 그 패단이 없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또한 이를 알고 있지만 다만 조정께서 시행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나에게 이르러서 갑자기 고친다면 이것은 큰 실수를 세상에 드러내어 감히 스스로 잘난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내가 밤낮으로 생각하여도 그 처지의 적당함을 얻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다 고치는 것은 어려우니 다만 다정의 작은 채붕을 설치하는 것이 옳겠다 하고는 드디어 전지를 예조에 내렸던 것인데, 이때 와서 강명경이 아뢰기를, 성상께서 국가에 일이 많은 것을 염려하여 큰 채붕을 없애게 하고 다만 다정의 작은 채붕만 사용하도록 명하였지만은, 그러나 외계인의 내조하는 자가 만약 와서 구경하려고 한다면 강제로 중지시킬 수가 없으니 사람들의 보는 데에 있어서 어떻겠습니까? 또 그 영조하는 농민을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 공장을 사역하고 있으니 어찌 큰 배단이 있겠습니까? 하지 않는다면 그만이지만
한다면 경사이므로 너무 간략하게 할 수는 없으니 비록 큰 채붕을 맺지 못할지라도 다정의 작은 채붕은 많이 장식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결코 큰 채붕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다정의 채붕일지라도 또한 혁파하여 제거하려고 하니 마땅히 이 뜻을 의정부에 알리라 하였다. 사인 이 예장이 본부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채붕이 비록 폐법이 되지만은 그러나 경사이므로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신등이 삼가 채붕의 제도를 상고해 보건대 큰 채붕은 길이가 75척이고 너비가 60척이며 중간 채붕은 길이가 70척이고 너비는 40척이니 청컨대 중간 채붕을 설치하여 다정을 장식하소서 하였다. 허우를 불러오도록 명하여 인견하고 말하기를 다만 중간 채붕을 설치하여 다정을 장식하면 되겠다 하니 허우가 대답하기를 지방 풍속의 일을 다 폐지할 수는 없으니 진실로 주상의 뜻과 같습니다. 하고는 이니 아뢰기를 신이 전일에 아랜 바는 다만 채붕을 맺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가가 황궁할 때 창기가 앞에서 인도하는 것도 고려 말기의 폐법입니다. 신우 때는 무릇 드나들 적기에 창기로 하여금 말 위에서 주악하게 하여 이러지 않은 데가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대단히 상심하면서 참아보지 못했습니다. 태정께서도 강무할 때의 창기를 따라다녔으니 신의 외조부 박경이 간하기를 지금은 흥왕한 시대로서 다시 그 전에 모순된 전철을 따르니 옳지 않은 것이 없습니까? 아니 태종께서 부끄럽게 여겨 사과했습니다. 세종 때에도 회례에는 여악을 없애고 이를 규칙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중국 사신 예경과 사마순 등이 말하기를 조선의 예악 문물이 모두 의리에 합당하니 진실로 비난할 말이 없겠는데 다만 연례에 여악 사용하기를 좋아하니 이것이 오랑캐의 풍속을 면치 못한 것이다 했습니다. 지금 주상께서 상제를 겨우 마쳤으므로 남은 슬픔이 다 가시지 않았으니 마땅히 감정을 억제하여 여악을 진설하여 남의 보고 듣는 바를 놀라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매우 옳다. 다만 상제를 마친 처음일 뿐 아니라 새로 명을 받아서 백성들과 더불어 시초를 고쳐서 이목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인데 감히 창기의 무리를 사용하여 자필을 연주하면서 앞에서 인도하겠는가? 나는 결단코 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염초는 군국의 중요한 사무인 까닭으로 각도에 명하여 도회를 정하게 하고 약장을 나누어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하도록 하였는데 내가 듣건대 약장들이 등이 혹은 취토로 인하여 민간을 침략하여 적폐가 적지 않다고 한다. 지금은 여러 도의 인민들이 모두 자취하는 일에 익숙해진 까닭으로 내가 염초의 건수를 작정하여 각골로 하여금 바치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허후가 대답하기를 신도 또한 약장 등이 취토로 인하여 혹은 공처에서 파기도 하고 혹은 사가에서 파기도 하면서 가까운 마을의 백성을 쉽게 운반하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그 마을 백성들이 운반하는 노구에 시달려서 혹은 포백을 선사하기도 하고 혹은 미속을 선사하기도 하는데 혹시 마음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비록 염소를 자취할 만한 흙이 아니더라도 독려하여 운반하도록 하여 백성의 고효를 착취하고 심한 자는 흙을 싣고 오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어찌 토두의 흙을 싣고 오지 않는가 하니 토두는 곧 화곡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일컫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소목을 수납할 즈음에는 각 고을의 인민들이 폐해를 받는 것은 또한 이루 다 기록할 수가 없으니 각 고을로 하여금 바치게 한다면 그의 이런 폐단은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양계의 수절한 가정을 버리고 종군하여 상시로 추위에 떠는 고생을 무릅쓰고서 오랫동안 변방을 지키고 있으니 내가 모관을 만들어 주려고 한다 하니 허호가 대답하기를 모피는 아주 귀하니 쉽사리 얻을 수가 없습니다. 목면을 양계에서 희소한 물건이니 마땅히 때대로 내려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부묘한 후에 반드시 사죄의 문을 반포하는 것은 명백히 전대의 규정이 있지만 그러나 근래에 도적이 성하게 일어나서 감옥에 많이 갇혔으니 만약 사죄의 문에서 이끌기를 다만 강도를 범한 외에 절도 이하는 모두 사면을 입게 된다고 하면 도적이 날로 성하여 도리어 백성의 해독이 될 것이다. 내가 사제문에서 이끌기를 절도 강도 외라고 하여 절도에게도 사면을 입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하니 허후가 대답하기를
대저 사유라는 것은 허물과 때를 깨끗이 씻고 그들 스스로 새 사람이 되는 길을 열게 하라는 것인데 절도질하는 자가 만약 사유로 인하여 악을 버리고 천선하여 양민으로 변한다면 좋겠지만은 오히려 마음을 고치지 않고서 다시 도둑질을 행하여 갇히게 된다면 사유 전까지 통틀어 계산하여 형벌로서 처단해야 할 것이니 어찌 반드시 사유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근래에 대간이 말하기를 김문현이 고려의 말기에 있어서 아비와 형을 시해했으니 마땅히 자손을 검거시켜야 하겠습니다. 하니 이 뜻이 어떻겠는가? 경이 이러한 몇 조목을 가지고 대신과 더불어 다시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니 허후가 본부에 가서 의논하고 와서 아뢰기를 여러 사람이 이르기를 여악을 없애고 대가를 맞이하는 것은 매우 좋으며 채붕은 조정의 고사이므로 다 폐지할 수는 없으니 다만 중간 채붕만 설치하도록 할 것입니다. 염초의 자취는 크고 작은 주군을 나누어 대읍에는 혼자 판출하게 하고 소읍에는 아울러 대정에 가지고 그 액수를 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바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영의정 황보인이 단독으로 관장하고 있는데 지금 사신으로 가서 밖에 있으니 아직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려 다시 의논해야 하겠습니다. 모피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귀한 물건이니 수졸의 관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마 능히 마련하여 주지 못할 듯합니다. 다만 목명과 면화는 양계에서 희귀한 물건이니 다행히 새로 정사를 하는 촉에 있어서 특별히 명하에 나누어준다면 수졸의 마음을 위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장구하도록 계속할 만한 일은 아니며 또 지금 포백의 용도가 대단히 많으니 아마 능히 두루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부득이하다면 병계의 수졸들이 받은 환상을 홈마다 두석을 감면한다면 또한 그의 그 마음을 위로하여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양은 생각하기를 신이 일찍이 양계에 임관되어 마필이 아주 귀한 것을 알고 있으니 만약 목장의 말을 찾아내어 나눠준다면 그의 그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절도를 사유하는 글에 아울러 기록하는 것은 세종 때에도 또한 도적이 일어나 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절도를 사유하는 글에 아울러 일컬었지만은 다만 강도 절도를 범한 이외라고만 말했으니 그때의 의논이 이미 정해졌는데 그 후에 질병으로 기도하면서 한두 번 사유를 반포하는 일로 인하여 절도는 기록하지 않고서 다만 강도만 기재했으므로 신등은 절도를 아울러 이끄는 것은 이미 정해진 의논이 있는데도 절도에게도 또한 사유를 잊게 하니 마음속으로 미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성상의 기도가 절박한 지정이기 때문에 감히 논박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지금 중앙과 지방에서 도적이 대단히 성하여 옥에 구금된 자가 많은데 옛날 사람이 말하기를 정치가 관용스러우면 위엄으로서 돕게 하고 엄격하면 관용으로서 돕게 한다 라고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형벌이 문란하면 나라에서 중한 법률을 사용한다 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곧 세상을 무순하고 사물을 수응하며 시대에 따라 적당하게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강도와 절도를 아울러 기록하여 사유를 입지 못하게 하는 것도 또한 시속에 따라 방편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김문현의 주에는 사신이 생전하고 사망함을 논할 것도 없이 주에는 용서할 수가 없는데도 다만 건국초기에 미처 상세히 알지 못하고서 자손들이 이미 벼슬길에 통하여 혹은 현관으로 임명되기도 했으니 지금 만약 검거시킨다면 너무 박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였습니다. 하여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것은 사람의 의논에 따르겠다. 절도를 석방하지 말라는 것은 대신에 의논이 옳다. 그러나 사유라는 것은 먼저 때를 깨끗이 씻고 그들이 스스로 새 사람이 되는 길을 열게 하는 것인데 하물며 큰 일이 이미 이루어져 특별히 언택을 반포하면서도 절도를 석방하지 않는 것은 마음에 편안하지 못하니 마땅히 그전대로 따라 석방하게 하라. 김문현의 자손은 나도 또한 금고까지에는 이르지 않을 줄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현관은 마땅히 제수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였다. 채붕은 임금이나 중국의 칙사가 행하는 곳의 성문이나 다리 또는 가가 등에 걸어 장식하던 색실, 색종이, 색헝급 등을 말한다. 다정은 소채붕에 설치하는 기구의 하나인데 문종실록 제2권을 보면 소채붕을 설치할 때 앞에는 사람과 잡상인이 벌여 있어 채붕을 따르는데 뒤에는 그 통을 심어 물을 부어서 물이 잡상의
입으로부터 뿜어나 높이 솟아오르는 것을 시속에선 다정이라 한다 하였다. 신우는 우왕이고 회례는 임금과 문무백관이 모여서 음식과 술을 먹으면서 베푸는 큰 연회인데 대개 나라의 큰 경사나 설날, 동지 때에 행하였다. 군국은 군무와 국정이며 약장은 화약의 원료가 되는 염초를 구워내는 일을 맡아보던 장인이다. 사죄 문은 나라에서 경사가 있을 때 죄인을 용서해주는 임금의 보고문이다. 천선은 개과 천선이고 환상은 환곡을 말한다. 문정시로 12권 문정 2년 3월 8일 신축 6번째 기사. 부묘한 후 궁굴로 돌아올 때 여기로 하여금 가요를 불러 바치지 말게 하다. 예조에 명하여 건국 초기에 고려의 예습 속에 따라 무릇 경사에는 대개 여기로 하여금 가요를 불러 바치게 했는데 세종조에 이르러서 회례와 행행 및 객사를 연회할 적에 아울러 여학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새롭게 했으니 지금 부묘한 후 궁굴로 돌아올 때 여기로 하여금 가요를 불러 바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행행은 임금의 거둥이다. 문정시로 12권 문정 2년 3월 9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과천현에 도적이 많이 다니면서 혹은 나그네를 맞아 겁탈한다는 말을 듣고는 의금부 도사 김명을 보내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잡게 하였는데 때마침 사유가 있어 모두 먼 곳의 섬으로 유배시켰다. 문정시로 12권 문정 2년 3월 9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친히 내전에서 8세부터 15세까지의 처녀를 간선했으니 장차 동궁의 배필로 삼으려는 것이다. 문정시로 12권 문정 2년 3월 9일 이민 세 번째 기사. 합포진의 군사들의 상언을 받고 병조에 내려 의정부와 함께 의논하였다. 이보다 먼저 경상우도의 합포진 군사 200여인이 상언하기를 본질은 대마도와 서로 마주보고 있어 외적이 내왕은 아주 먼 변방의 곳인데 근래는 바다의 도적이 스스로 복종하여 태평한 지가 시일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방의 괴로움은 옛날에 비해 다름이 없는데도 관직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서울에 쓰는 근장 방패 조례와 여러 명의 공장은 모두 의복과 양료를 받고 차례대로 천전하게 되며 승군도 또한 20일 동안만 부역하면 농공 상직하고 동계서계의 토관도 또한 관직을 받으며 기성군도 또 3년마다 한 차례씩 관직을 받게 되는데 신등은 아비가 전하여 자식에게 미쳐서 장구한 세월을 방어하게 되니 고생은 성군보다 갑절이나 되는데도 소용될 길이 없습니다. 비록 갑사에 보직됨을 허가하였지만은 노비와 토전을 한정시키는 법에 구애되어 보직된 사람은 100명에 1, 2명도 없는 상태이므로 공로를 헛되이 버리게 되니 괴롭고 억울함을 견딜 수 없습니다 하였다. 영하의 병조에 내려 병조에서 의정부와 함께 의논하니 여러 사람들이 아뢰기를 시위패와 진군이 시제하여 갑사에 보직되는 것은 이미 성법이 있으니 토관의 예의에 의거할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김종서와 이영은 아뢰기를 신등이 정통 9년에 7월의 전지를 자세히 살펴보니 해당 절목의 평안 함길도의 사람이 험하고 먼 변방 고을에서 고생스럽게 방하는데 방어에 나간 지 7년 이상이 되는 백신에게는 종구품을 주고 본래 관직이 있는 사람은 한 풍계를 승진시키며 17년 이상이나 되는 백신에게는 전구품을 주고 본래 관직이 있는 사람은 한 풍계를 승진시켜 27년 시키며 27년 이상이 되는 백신에게는 종팔품을 주고 본래 관직이 있는 사람은 두 풍계를 승진시키며 변방고을의 사람이 본고을에 방수하는 사람으로 60세 이상이 되는 백신에게는 전구품을 준다 하여 본래 관직이 있는 사람은 한 풍계를 승진시켜 사조로의 노고하는 심정을 위로하는 것이 실상 좋은 뜻입니다. 여러 도리의 성군도 또한 해영의 녹용하는 법이 있으니 그 진군이 왕래하면서 방수에 나가는 것이 비록 양계의 방하는 고생과 같지 않지만은 농사철을 헤아리지 않고 산업을 돌보지 않고 군량을 자기가 준비한 윤본으로 방수에 나가는 것은 양계의 수졸과 각도의 선분이 더불어 똑같은 것입니다. 비록
충은 보직되는 벼슬길이 있다고 하지만 그 중에 혹은 재간이 있거나 혹은 재산이 부족한 이유로서 군문에서 늙고 한 계좌도 받지 못하게 되므로 매우 불쌍하게 여길만 하니 양계의 방수에 나가는 군사의 예의에 의해서 연한을 배로 더 보태어 산관의 직임에 임명하여 사졸들을 격렬하여 변방을 충실히 하소서 하는 임금이 여러 사람의 의논에 따랐다. 토가는 양계의 토민을 회유하기 위하여 관찰사가 현 주민에게 주던 지방관직 5품으로 한정하였다. 기성군은 배를 타던 성군을 말한다. 정통 9년은 1444년 세종 26년이다. 백씨는 관직이 없는 사람이다. 문중실록 12권 문중 2년 3월 10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처녀들을 내전에서 친히 간선하였다. 문중실록 12권 문중 2년 3월 11일 갑진 두 번째 기사. 고행 상호군 노중래의 집에 부의를 내리다. 노중래의 집에 쌀, 콩과 관곽을 부위로 내렸다. 노중래는 의원을 직업으로 삼아 의술에 정통하여 근세의 의원으로서 그에 비할 바가 드물었다. 성품이 겸손하고 공손하여 내의가 된 지 수십 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경신하였으며 두 임금에게 은혜를 받아 상사가 이루 기록할 수 없을 정도였다. 비록 미천한 사람이라도 약을 물으면 반드시 곡진하게 가르쳐 주어서 싫어하는 기색이 없었다. 세상의 의원은 대개 미천한 데서 일어나서 관질이 겨우 높아지며 지기가 갑자기 교만해져서 비록 사대부 집안에서 초청하더라도 반드시 난처한 기색을 보이며 또한 높은 값을 요구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노중래를 어질다고 여겼던 것이다. 문중실록 12권 문중 2년 3월 10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우의정 김종서가 중국 조정의 사신에게 여악을 사용하는 것이 부당함을 아뢰다. 정사를 보았다. 우의정 김종서가 아뢰기를 대저 엄학이라는 것은 간사하고 더러움을 깨끗이 씻고 찌꺼기를 녹여 버리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여학과 같은 것은 어찌 간사하고 더러움을 깨끗이 씻을 수 있겠습니까? 세종께서 그 나쁜 점을 깊이 아시어 이웃나라 객인이 연향과 본주의 회례에는 처음부터 여악을 사용하지 않고 남악으로서 대체시켰었는데 유독 중국 조정의 사신에게만 구습을 따라 개혁하지 못했으니 실로 미편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여악이 정당하지 못한 것은 진실로 알지만 대개 대용할 엄악이 어려울 뿐이다. 중국의 남악은 을 구경한 사람이 혹은 가면이라도 일컫기도 하고 혹은 진면이라고 일컫기도 하면서 확실한 의논이 없으니 만약 그 제도를 확실히 안다면 모방할 수가 있을 것이다. 다만 여악은 조정 이래로 사용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당시에 어찌 옳지 않은 것을 알지 못했겠는가. 그것은 반드시 구습이 이미 이루어져서 갑자기 변경하기가 쉽지 않았던 때문이다. 지금 하루아침에 옛날의 일을 다 개혁하려고 하니 나도 또한 선왕을 위해 두려워한다. 그러나 대신 사용할 만한 음악이 있으면 무엇이 개혁하기가 어렵겠는가 하였다. 김종수가 아뢰기를 비록 혹시 여악이 정수하고 남악은 정수하지 못하더라도 정수하지 못한 남악을 사용하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지금 박영과 같은 사람은 또한 얻기가 어려우니 마땅히 그로 하여금 다시 절차를 의논하여 그 음악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김종서가 나가니 임금이 여러 승지들에게 이르기를 지금 우의정의 의견을 살펴보건대 실상은 해이한 제도를 고쳐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 그러나 여악은 예로부터 있었으니 하루아침에 다 변경하기에도 어렵겠다. 만약 대신 사용할 만한 음악이 있으면 무엇이 변경하기가 어렵겠는가. 수양대군이 법률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니 관장할 만하다. 세상에는 사관 같은 사람이 없으니 잠정적으로 박연으로 하여금 강구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문종시로 12권 문종 2년 3월 10일 을사 두 번째 기사. 밀성군 이침이 병이 위급함으로 안평대군 이용에게 명하여 중을 모아서 흥천사에서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으므로 중들에게 면포를 자등있게 하사하였다. 임금이 매우 기뻐서 말하기를 내가 다시 밀성군을 보게 되었다 하고는 침의 처형 두 사람에게 관작을 제수하도록 명하여 그 마음을 위로하여 기쁘게 하였다. 문종시록 12권 문종 2년 3월 12일 을사 세 번째 기사. 형제 참판 조서안을 보내어 김천호를 황주에서 선위하게 하였다. 문종시록 12권 문종 2년 3월 12일 을사 네 번째 기사. 지평 김윤복과 헌납 송인창이 정발을 영구히 서용치 말도록 청하다. 전일의 전지에 정발이 이양민을 강압하여 종으로 만든 일의 잘못 판결한 것은 다만 초안만 작성했을 뿐인데 일이 의심할 만한 것이 있으니 죄를 가할 수는 없다고 하셨지만 신등이 되풀이하여 생각하여 보아도 조금도 의심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당초의 초안을 이미 작성했을 때 반드시 그 사정이 있었을 것이요. 또 입안을 주지 않고 인하여 정지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인데 가을에 이르러 파면을 당하기 때문에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끝내주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청컨대 영구히 소용하지 마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발이 봄에 초안을 작성한 일을 자세하게 미루어 가을까지 이른 것은 이는 반드시 마음이 편안하지 못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또 일이 사유전에 있었으니 죄를 가할 수는 없다 하였다. 문종시로 12권 문종 2년 3월 12일 을사 다섯 번째 기사. 시 불을 시험하는 것을 신사시와 합쳐서 시행할 것을 시행할 조건을 아래라 명하다. 시부로서 선비를 뽑는 것은 본조의 고사이니 다시 진사시와 합쳐서 시행할 조건을 서로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문종시로 12권 문종 2년 3월 13일 병호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문종시록 12권 문종 2년 3월 13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승정원에 명하여 원접사 김하에게 치서하다. 보고를 받아 김천호가 24일에 서울에 들어오려는 것을 알았는데 이 나라는 곧 소훈망후의 귀신이므로 영접하여 연양하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모름지기 일일이 설명해 줄 필요는 없다. 경이 혼자 이런 뜻을 잘 알아서 오는 길에 사정이 있다고 핑계를 대고 멈춰 있다가 25일이 되면 서울에 들어오길 청하라. 만약 오기를 독촉한다면 억지로 멈추게 할 수는 없으니 형편에 따라 잘 처리하고 다시 서울에 들어오는 날짜를 보고하라 하였다. 문종시록 12권 문종 2년 3월 13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일본 국대 내전이 종향, 종삼랑 등 36인을 보내와서 토물을 바쳤다. 문종시록 12권 문종 2년 3월 13일 병호 네 번째 기사. 의산 및 남희가 사사로이 불상을 제조하였는데 부마라하여 그 죄를 용서하다. 상부에서 이를 듣고 이조를 내어 수색해 잡아서 일의 상황을 조사해 알아서 죄 주기를 청하니 임금은 남희가 부마라하여 그 죄를 특별히 용서하게 하고는 이내 승정원에 명하기를 의산휘 남희가 제조한 불상을 사원부에 그 도금한 것을 깎아 없애기를 청하는데 다 이루어진 것인지 알지 못하겠다. 만약 이미 이루어졌다면 부숴버릴 수는 없으니 진관사와 장의사 등의 절에 두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도승지 강명경이 아뢰기를 사설의 불상을 제조한 것은 율의 중죄가 되어 있으니 만약 버려두고 캐묻지 않는다면 오히려 될 수 있지만 만약 승상께서 교지로서 구처한다면 옳지 못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이 내 뜻을 알지 못하고서 말한 것이지 내가 불상을 존숭한 것은 아니다. 만약 잠정적으로 버려두고 본준에게 돌려주도록 허락한다면 이는 불상 제조를 도리어 용서하여 그 뜻을 성취시키는 것이다.
하니 강명경이 아뢰기를 신등은 진시로 성상께서 불교를 믿지 않는 줄로 알고 있사오니 오늘의 아랫바는 성상께서 불교를 숭상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자인에게 명하여 옮겨두게 한다면 두렵건대 어리석고 미혹한 백성들이 성상께서 불교를 존중한다고 여겨 바람에 쓰러지듯이 다투어 나아가게 될 것이고 이를 버려두고 캐묻지 않는다면 불교를 숭상한다는 이름은 다만 남이 한 몸에만 있을 뿐입니다. 만약 옮겨둔다면 속가서 혹하는 폐해가 장차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니 이로써 감히 청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것은 사음부를 불러서 불상을 다 제조했는지의 여부와 구처할 일을 물어보라 하니 지평 김윤복이 아뢰기를 이미 다 완성되어 도금했으니 그 뱃속에 간수한 금은과 주옥은 건물이므로 관청에서 몰수하고 불상은 그때 명하여 홍천사에 옮겨두었습니다 하였다. 구처는 변통하여 처리합니다. 문중실록 12권 문중 2년 3월 14일 정미 첫 번째 기사 경성부에 토관을 설치하고 도절제사는 없애도록 하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경성부와 경흥부에 의거하여 토관을 설치하고 도절제사는 없애고 토관 오명을 경성으로 옮겨 소속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중실록 12권 문중 2년 3월 14일 정미 두 번째 기사 공조에 명하기를 진관사를 조성하는 제목은 도봉산과 삼각산의 소나무를 베어서 사용하게 하라 하였다. 문중실록 12권 문중 2년 3월 15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좌참찬 앙순선이 병을 칭탁하여 사직할 것을 청하다. 신이 지난해 한겨울에 처음으로 감기를 앓게 되었는데 마음속으로 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약과 음식을 조심하지 않고 병을 참고서 공무를 봉행했더니 조금 후에 해수와 천만이 나서 밤낮으로 신음하며 식음이 날로 줄어들어 점차 파리하고 피로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 걸음을 걸으면 숨이 급하고 기운이 막혀서 이를 보기가 어지러워지자 전하께서 신의 쇠약하여 병든 것을 불쌍히 여겨 출입을 그만두고 병을 조리하도록 명하시니 성은이 만극하여 위로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실이 이미 많이 경과했는데도 치료와 효과가 없어서 심기가 허약하고 지체가 피곤하니 비록 마음을 다하여 힘써 직책을 다하려고 했지만 마음과 일이 서로 어긋나게 되니 청컨대 관직을 해임시켜 한가한 자리에 자리에 몸과 마음을 두어 편안히 하고 병을 고치도록 치료하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윤회하지 않고 다만 판병조사의 겸임과 세자 빈객만 사면하게 하였다. 천만은 숨이 차서 가슴이 벌떡거리는 것이다. 문중실록 12권 문중 2년 3월 15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김문현의 자손을 서용치 말기를 다시 청하다. 신등이 전일에 김문현의 자손은 마땅히 서용하지 않아야 할 것을 아뢰었으나 지금까지 허가의 명령을 듣지 못했습니다. 또 기사년 신민년의 두 차례 특별 가자의 갑사 별시와 충순위 등의 군사는 전가에 준하지 않은 사람이 많았는데도 무릇 가자한 사람은 대간이 고신을 서경하면서 반드시 전일의 가자를 상고하여 고신하게 된 이를 전가라고 이른다. 갑사가 더욱 심한 편입니다. 전일에 여러 번 제한을 제정하여 여러 도에 입문하였지만 오히려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또 법을 제정했는데도 전가에 하지 않는 사람은 장차 도목정사에서 그전 판결을 그대로 제수하려고 하여 다시 여러 도에 입문하였으나 또한 와서 준하지 않았습니다. 신등은 먼저 생각하기를 군사는 풍계를 고쳐 승진, 천직되는 까닭으로 가자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 여겼습니다. 지금은 그전 풍계 그대로 제수하는 법을 정하여 만들었는데도 오히려 와서 준하지 않으니 이것은 지방에 흩어져 거주하는 사람이 법을 제정한 뜻을 능히 고루 알지 못한 까닭입니다. 지금 이 가자는 곧 특별한 언전인데도 이 법에 구애되어 언전을 받지 못하게 되니 미편한 듯 하므로 신등이 감히 와서 윤호를 받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군사를 그전 품계 그대로 제수하는 것은 아랜바에 따르게
따르겠으니 상소에 상세히 적어서 오도록 하라. 김문현의 일은 일이 애매한데 관계되고 또 세대가 멀고 시일이 오래되었으니 대성, 정조, 건시의 임무는 될 수 없지만 다른 관직에는 임용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하고 이내 승정원에 명하기를 승정원에서는 이 뜻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 하였다. 기사는 1449년 세종 31년이고 신민년은 1450년 1년 문종 1년. 대성은 사헌부와 사관원을 이끌고 정조는 문관을 임용하는 이주와 무관을 임용하는 병주를 이끄는 말이다. 전조이다. 문정실록 12권 문종 2년 3월 15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장량 이보홈이 민근을 행문하기를 청하였으나 사유전의 일이라 하여 유놓지 않다. 장량 이보홈이 아뢰기를 민근이 민간의 재물로 함부로 써버렸지만은 일이 사유전에 있었다고 하여 죄를 다스리지 말도록 명하였는데 옛날에 세종조에서는 비록 범죄가 사유전에 있었더라도 죄가 만약 매우 중하면 공문하여 저죄한 것이 혹 있기도 했습니다. 지금 민근이 함부로 써버린 재물은 모두가 민간의 고혈이니 모름지기 행문하여 백성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유전의 일은 다스릴 수가 없다 하였다. 이 보험이 아뢰기를 범죄한 것은 국문하여 바로 추궁하여 밑바닥까지 이르른 다음에 그 죄를 다스리는 여부는 성상의 죄가 여하에 달렸을 뿐이지만 함부로 써버린 재물은 국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대신들과 이를 의논했으니 들어줄 수가 없다 하였다. 저 죄는 죄의 경중에 따라 형을 내립니다. 문정실록 12권 문종 2년 3월 16일 기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문정실록 12권 문종 2년 3월 16일 기유 두 번째 기사 원접사 김하가 김천호의 말을 아뢰다. 원접사 김하가 급히 아뢰기를 김천호의 말이 내가 올 때 감군 대인이 말하기를 조선국에서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인구를 요동도사에게 해송하니 도사는 상세히 상주했는데도 우리들이 상주하지 않으면 옳지 못하다. 그 대가가 조선에 가거든 경태 2년 3월 20일에서 경태 3년 2월 초 1일까지 해송한 인구수를 자문에 상세히 기록하도록 청하고 또 왕경에 가서 만약 해송할 인구가 있으면 또한 자문 안에 인구수를 상세히 기록하여 그대가 돌아올 때 일동을 잘 데리고 올 것이다. 그 자문에도 마땅히 이르기를 제독, 군무, 도사, 왕, 총병, 관조 등지에 전정하여 해송한다고 하면 요동에서 감히 바로 상주하지는 못할 것이고 마땅히 내가 있는 곳에 빠질 것이니 내가 마땅히 그들을 시켜 조선에서 차례 한 사람과 같이 북경으로 보내겠다고 하였습니다. 합니다. 또 요동의 자문에도 이번에 모련이 도지위, 낭복, 아합, 이액혁 등이 상주하기를 각자가 본래 약탈한 인구를 보호하여 있는 수대로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다만 길이 멀어서 본위가 고려와 서로 떨어져서 2, 3일 노정이라야 도착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양 인구를 모두 고려에 보내어 전송하려 앞서 오게 하고 또 좋은 인편을 마땅히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병부의 의의에 인하여 지금 본인들이 각기 본래 약탈해간 요동지방의 인구들을 있는 수요대로 요동 총병관 등지에 보내와서 교부하고
편리한 데 따라 가까운 데로 나아가서 조선국으로 보내어 전송하여 앞서 오게 하고, 이내 도의사, 왕총병 등으로 하여금 먼저 가는 차인에게 거를 가지고 조선국으로 앞서가게 하여 모련위 등이 본래 약탈한 요동 인구의 명수를 기록한 것을 보내음을 만나 편리한 대로 사람을 시켜 요동 총병관 등에 반송하여 교부하고는 머뭇거리고 지체함을 허용하지 않습니다고 하였습니다. 합니다. 하였다. 왕경은 조선의 서울을 말한다. 고려는 조선을 말한다.